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을 읽어주는 김쌤입니다. 오늘 10월 29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 초반에 낙폭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특히 그 미국 시장에 있어서 3%에 해당하는 다우와 나스닥 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 갈목할 만한 상승세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겠네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18.59포인트가 하락한 2326.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장 초반에 2300선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의 약 9,700억 원에 해당하는 개인 매수세가 있어서 그나마 절반 정도 만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13.9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장 초반에 그 하락했던 부분이 장 후반 1시 이후에 이 상승세를 타면서 결국은 7.73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개인이 327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있어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줌으로써 미국 시장의 그 낙폭 그 확대에 따르는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시장의 일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박스권 그리고 하단 부분에 터치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2300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양봉으로 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부분이 내일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종합 코스피 시장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으로 턴하는 내용이 되겠죠. 물론 그 보조지표상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마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 그리고 또 그 여당 대표가 대주주 양도 소득 그에 대한 부분 완화 조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을 견인하는 개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세로 턴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음 주에 있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와 봐야 시장의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줌으로써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턴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3일 미 대선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 그리고 또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 이런 것들이 이 3일, 4일, 5일, 6일에서야 당선에 어떤 확실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특히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는 바이오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가져다 줬고요. 특히 오늘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이 약 10%, 9.4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 하나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적자레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큰 폭의 상승을 4%에서 8%, 9%까지 종목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여줌으로써 바이오 종목들, 특히 코로나 확산, 제2의 팬데믹 가능성이 유럽과 미국에서 제기되고 확산됨으로써 바이오주와 그다음 진단 키트주 이런 것들이 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주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새내기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박셀바이오 주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박셀바이오는 이제 그 암세포 치료제, 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며칠 이렇게 상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기술 특례로 그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가져다 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택트 관련주이면서 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칩스앤미디어. 일단 그림은 일봉상 그림은 아주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말씀드렸던 RFHRC 5G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통적인 그 주요 그 괄목할 만한 그런 산업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5G 분야에 있어서 특히 RFHRC 오늘 2%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오늘은 마이너스에서 시작 62만 9천원에서 시가가 형성됐습니다만은 종가에는 약 1.87% 상승한 65만 1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말에 주총에서 임시 주총에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그 다툼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볼 하나의 그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단기 종목의 관련 사항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그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좋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800원에서 종가 11,450원, 50원, 60원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것은 단기 트레이드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고 물론 일본상에 있어서 하락에 따르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작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작게 가져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을 챙기는 단기 종목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 시장은 오늘 미 나스닥 선물이 일단은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상승함으로써 내일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매우 어렵죠. 주식 투자하기에 매우 힘들다 이런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2030 세대의 그 소위 말하는 주린이들, 주식 어린이들, 물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용을 불리는 것에 대해서 그 벌어들인 소득 또는 자산 증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이 개인들이 특히 그 2030 세대들의 그 주식 초보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장이 상승할 때 환호, 그리고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절망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비통함까지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생존 전략으로 우리가 몇 가지 원칙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대략 6가지 정도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본주의 시장은 결코 망하지 않고 시장은 변할 뿐이지 도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2차 세계대전이 그렇고 또 그 미국에 있어서의 경기 장기 불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영원하다는 것,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다림의 미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에 그 대비를 해보게 되면 일단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조금 나죠. 수입이 조금 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자그마한 수익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수익률 목표치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해가지고 그것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또 그걸 또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저점을 찾지 못하고 또 안달이 나서 꼭지에서 덜컥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다림의 미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이 부분을 투자 원칙을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한 예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기본이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원칙이라든가, 특히 그 약세장에서는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나 2대 3대 5, 즉 약세장에서는 20% 매수 처음, 그 다음 중간에 30% 매수, 그 다음에 50% 마지막 매수. 물론 이제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세장일 때 매도는 또 달라지겠죠. 강세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 이때는 반대로 50%를 먼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3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너무 욕심내지 않고 과도하지 않은 수익률을 자기가 세워서 그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수익률을 챙길 수 있고 또 손실을 또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개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손절매라는 것이 있죠. 손절매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더 그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 결국 인내와 절제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시장은 변합니다. 큰 폭의 하락 또는 폭락,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반등,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일비할 수 없다라는 내용.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공부죠. 즉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책을 읽고 또 시간을 내서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자세, 지속적인 학습에 공부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 공부, 다량의 독서, 물론 그 독서 부분이 어느 한 가지로만 편중되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하나의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득이 돼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체질화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또 그 정보를 가공해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부가되는 돈이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학습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제가 이건 좀 원칙 생존 전략에 넣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일단 안빈낙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얽매이지 않고 여유롭게 투자하라는 것이죠. 결국 쉬는 것도 투자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전긍긍 안달 복달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장에 비켜서서 제3자의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있는 투자 철학, 이런 것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비켜나 있을 때는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관점을 가져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존 전략으로 대략 6가지를 적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고 생존 전략은 아니고 제가 한번 시장에 있어서 터득했던,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대략 6가지 정도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은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내일의 시장을 위해서 학습하고 또 휴식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또 터득을 해서 생산 가공을 통한 부의 생산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